자,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영상 독도 영상은 이 제목에서 이제 보듯이 이 사람이 약간 애니메이션 이게 그림처럼 이제 해서 자기가 이제 페인트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와 관계되는 영상을 이제 그렇게 분석해낸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일단 채널에 대해서 좀 이제 그 검토를 좀 해보니까 구독자 수가 이제 8만 명이 넘으니까 일단은 이와 같은 뭐 하드한 콘텐츠를 하는 그 뭐 영상이고 개인 채널로 친다면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뭐 상당히 구독자 수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국제 정치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그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아까 페인트라고 했는 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이트 이 채널에서 뭐냐 해시태그를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 채널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이제 politics 그다음에 국제 인터내셔널 뉴스 뭐 이런 쪽에서 자기가 이제 많이 강조하고 그다음에 전형적인 어떤 그 이슈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동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샵 익스플레인드를 이제 해놨고요. 총 영상이 이제 22개가 있었는데 최고 조회수 영상은 아니었어요, 이게요. 최고 조회수 영상은 남중국해 분쟁 영상으로 100만 회가 넘었고 독도 영상은 이와 비교하면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1만 배 정도 되는 그래서 조회수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린 거에서는 좀 하위에 있었습니다. 조회수 측면에서도. 이 채널 운영자를 이제 좀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소위 이제 MCC라고 해서 멀티 채널 그러니까 MCC는 이제 뭐냐면 우리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에이전시처럼 유튜버들도 좀 인기 있는 유튜버들을 관리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MCC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MCC 같은 이제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속으로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국제 정치라든가 국제법이라든가 영토 분쟁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플레인드 교육 영상 설명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자기 하고 있고 실명은 나오진 않았어요. 2019년 말에 이 채널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것을 계속 올리고 있고 또 이런 뭐 후원도 받는 거고 물론 뭐 9만 정도 되니까 이제 뭐냐 광고료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채널인 거고요. 그래서 영상의 이제 채널의 정보들을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니까 이게 독도 영상이 앞서 조회수에서는 그러니까 하위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올렸는 가운데서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관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1만 명은 참여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 인게이지먼트가 높았는 거는 이제 댓글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댓글들 사이에서의 어떤 뭐 주고받은 상호작용들이 좀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높다 보니까 인게이지먼트 비율이 이제 높게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글로벌하게 관심도는 이제 적었다. 하지만은 요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히트한 디베이트가 있는 그런 동영상인 거죠. 쉽게 말해서 글로벌한 관심은 높지 않는 그러한 동영상이었지만은 요 관심 공중들한테만큼은 뜨거운 주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게이지먼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게 좀 이제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동영상은 그 뭐냐 우리가 뭐 이런 정치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긴 건 아니었어요. 18분인데 보통 근데 우리가 그 연구들 한 15분 요 정도 동영상들이 이런 유형의 동영상들에서는 뭐 정치라든가 이런 설명하는 영상에서는 많으니까 왜냐하면 또 광고가 달라면 광고가 이제 유튜브에서 광고가 달라면 이게 영상 길이가 14분인가 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광고 수입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너무 짧으면 또 이제 광고 수입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하니까 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이제 공개했던 것은 이제 21년도 8월 4일이었는데 요 당시에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또 이제 좀 살펴봤었어요.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회수가 이제 최근 조회수에 보면 이제 11만 4천 건, 그 다음에 좋아요 3,800개, 댓글 수가 6,675개니까 댓글 수가 우리가 보통 이제 1,000개가 넘으면 상당히 그러니까 히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댓글에서 인게이지먼트 비율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 소개 내용에서는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왜 이 동영상을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약간 국제관계 전공자에서 이거 약간 이 분쟁의 관점에서 좀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쟁의 관점, 자기가 전공이 앞서 국제관계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국제관계니까 이제 약간의 그 분쟁 측면에서 자꾸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스크립트 시간 그 법에서도 보면 독도, 단케시마의 경제적 가치, 전략적 상징적 가치, 그다음에 갈등, 초기 역사 이거 보면 이제 이것을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약간은 침략이라든가 그렇죠? 혹은 일본이 한국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부당하게 가져가는 그런 관점이 좀 아니에요. 관점 자체가 일단은 국제 관계의 입장에서 학문적으로는 이제 뭔가 분쟁적인 지역이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름 중립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그런 인상을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적의 우리의 그 어떤 내셔널적인 그러한 그 소위 언론에서 많이 하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사실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또 쉽게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영상에서 이 사람이 썼던 단어들, 어떤 단어들을 썼는지 보면 이 사람이 보면 이런 얘기 막 재팬하고 재패니즈를 코리안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일본이 이러이러하게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본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관점이 국제관계 갈등의 입장에서 보는데 오히려 그 갈등의 입장이 그러니까 일본의 관점인 거죠. 일본의 관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디펜스를 한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어에서도 일본과 관계된 단어들이 더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한국은 그 뒤에 이제 등장을 하고 뭐 컨플릭트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뭐 아규를 하고 있다. 코리아는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역사적으로 다양한 전쟁이 독도 설경에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물의 가치, 영향력을 설명하는 사용, 그 다음에 핵심 단어, 이제는 요거는 이제 우리 30개를 보여줬는 거고, 표준어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바이라는 단어가 37번 등장했는 것을 100%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단어들이 얼마만큼 많이 등장했느냐를 보여준 게 해서 표준화를 셌는 거고요. 그래서 총 단어 수는 2,800개를 썼는데 그것을 이제 한번 중복되게 나왔는 걸 빼면 885번의 이제 단어가 썼다. 고유한 단어다. 그래서 예컨대 이걸 만약에 동영상들을 우리가 보통 비교하거나 예컨대 뭐 원고들을 비교할 때 유니크한 단어가 많으면 표현이 좀 더 다양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특정 동영상들을 비교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이슈가 있었는지를 보니까 2021년도에 문부과학성에서 교과서 검정 조사 심의회를 열었고, 근데 교과서 관계된 그런 논쟁들이 좀 이제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그다음에 이제 성화 공성 코드를 소개한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해당되는 것에 이제 마치 일본 땅을 표시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 뭐 이러한 시기적인 배경이 이 사람이 이것을 올리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라는 것은 뭐 추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에 일단은 뭐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뭐 물론 자기 어떤 유튜브 때문에 올렸을 수도 있는 거고 정확치는 않죠. 그러나 그런 어떤 이슈가 이제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해당 동영상에서 그래서 댓글을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총 이제 6,675개 올랐는데 압도적으로 영어 댓글이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영어 댓글이 많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이 동영상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댓글이 많은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유는 이거 국제관계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또 영어가 많았다는 거고, 그래서 한국어가 그래도 두 번째로 17.62%, 일본어가 8.4%에서 한국어가 일본어보다는 한 두 배 정도 한국어 작성된 동영상이 많았다.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그러니까 봤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맞다. 영어로. 그럼 물론 이제 영어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영어 작성자들도 일본 사람들이 뭐 꽤 많겠지만 일단은 한국어로 했다는 것 두 배가 많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계해서 이 동영상에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를 보면 그래서 이제 영어 70%, 한국어 17%, 일본어 8점, 그다음에 다른 뭐 다양한 언어들도 조금씩은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뭐 압도적으로 영어, 한국어, 일본어가 많다는 것에서 글로벌 어텐션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에 이제 댓글에 누가 달잖아요. 그럼 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대댓글이라고 하거든요. 댓글에 다른 댓글에 달린 거 대댓글. 그럼 대댓글에 담기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를 가졌다. 커뮤니케이션적인 소통을 했다라고 이제 간주하는 거죠. 그 소통은 뭐 긍정적인 소통일 수도 있고 뭐 부정적인 소통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그냥 스팸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종류의 소통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6,600개의 댓글이 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1,100명 정도가 달한 거. 1,117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한 6개 정도의 댓글을 달하는 거죠. 6,671개가 1,100명한테 달렸으니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뭐 그 중에서는 또 더 많이 했는 그 빅마우스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댓글을 달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본어로 댓글을 자기가 뭐 한 번이라도 달았는 사람들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색깔들이 핑크색의 가운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번이라도 일본어로 댓글을 달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댓글을 서로 많이 주고받았는 사람들이 이제 주고받은 횟수를 30으로 했을 때 그 30인 노사 노드 그사 댓글 작성했는 사람이 16명이었던 거고요. 그 중에 9명이 일본어를 한 번이라도 이제 작성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파란색이 이제 크게 그려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댓글 주고받기를 많이 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일본어 댓글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보면 흥미롭게도 지금 그 파란색의 했던 요 크기들이 커요. 사실은 크죠. 그러니까 비누표현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고받기를 많이 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영어만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일본어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히나 그 주고받기를 많이 했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들이 좀 찾아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보면 한 1.76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했고, 경로교리 4.9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몇 단계를 거쳐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하고 몇 단계를 거쳐서 대통령 갈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가지고, 김한길 위원장하고는, 그러니까 가끔 만나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하니까, 뭐 2단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길이의 평균이 4.93입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듈레러티는 우리가 한 0.627, 1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0.627이면 그래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주고받기라고 했는데 받는 거를 주로 이제 인디그리 뭐 내향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댓글에 많이 받은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많이 대댓글을 받았지만은 내가 대댓글 안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대댓글을 많이 쓰는 사람은 이제 아웃디그리 그러니까 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당발이라고 하죠. 전화로 따지면 난 전화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전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이제 전화를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매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하게 이제 바라보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에서 막 대댓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 보면 이제 어떠라는 거는 건 이제 유튜브 아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튜브 아이디가 이제 일본어로 되어 있는 이 사람 49, 그다음에 케빈 그런데 진한 주황색 표시가 일본어로 댓글 작성했다라는 거, 일본어로도 댓글을 여러 작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받아는 인디그리가 높은 사람들의 상위 이제 10명 중 가운데서 한 2명 정도가 일본어 댓글을 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고, 아웃디그리에서 얘기했을 때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일본어 댓글 작성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인디그리 높은 사람들 쪽 상위 10명보다는 아웃디그리 높은 일본어 색깔을 했는 사람들,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5명이에요. 절반은 다 일본어를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일본어 댓글 작성이 가능한 사람들, 일본 사람일 거라고 추정되는 이 사람들이 활발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대댓글을 남겼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액티브하게 커뮤니케이션 했는 사람들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트윈니스에서도 가보면 한 그런 상위 10개 중에서 일본어 댓글 작성자가 한 4개 정도가 여기 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개적인 역할도 좀 이제 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빅마우스들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이제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진미아유 그다음에 YA 그다음에 저도 일본어를 몰라가지고 이 사람은 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나 아웃디그리가 여기에서 이제 높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인디그리 상위 10위에는 없었고 아웃디그리에서 1위였던 사람인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상당 부분 마당발이에요. 그래서 댓글을 많이 이제 달고 다니면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도 댓글 달고 저기에서 댓글 달고 그러면서 이제 집단적 행동주의를 좀 주도하는 사람이죠. 주도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 정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걸 허딩이라고 하거든요. 양치기 소녀들이 이제 양떼를 모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허딩을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서 재밌는 그 댓글 주고받기를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었어요. 지정 그 어쩌고 하는 요 사람하고 댓글 주고받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선의 색깔이 좀 더 이제 두껍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 주고받기를 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 걸 보면 이제 독돌인가 돌이라는 뜻이니까, 뭐, 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돌돔에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도가 뭐고, 그 다음에 스캐핀 얘기도 하고, 이런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또한 뭐냐, 뭐뭐 하다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빈도가 높은 이 사람을 봤더니 한국어 닉네임을 가지는 사용자들이 좀 이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대댓글을 어디 가서 많이 다루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기 지금 밑에도 나와 있지만 방주건이라든가 진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독도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디펜스를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스폰스를 이제 하면서 반박을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한국어 댓글도 한 우리가 일본어 댓글보다 2배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빅마우스를 생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박하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보이고 있어요. 또한 YA라는 이 사람은 소통 빈도가 좀 적었지만은 그러니까 한국어 닉네임 작성자들하고 논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 사람들이 대댓글에 많이 남기면 거기에 대해서 한국어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확전되는 거죠. 확전되고 이승만 라인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뭐 이승만 라인에 대해 이런 역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우리가 토론 시간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그 에비던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들 유튜브 댓글에서는 나타나는 그 저도 이제 유튜브 연구들을 많이 해보면 뭐냐면은 좀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동영상과 전혀 다른 이슈를 가지고서 토론을 한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되게 거기에서 그 무차별적인 인신 공격으로 나타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 동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동영상과 좀 차이가 그런 공론화적인 특징들이 나타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영상과 관계되는 내용들을 자꾸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토론이 좀 더 집중되는 양상이 있었다라는 그게 조금 이 동영상이 특이하다. 그만큼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정보 공중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인폼드 시티즌. 그러니까 정보 공중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보면 이승만 라인이라든가 뭐 역사적인 그런 이벤트라든가 역사 자료들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동영상 링크들에 뭐 제가 얘기했던 뭐냐 기후변화라든가 뭐 이런 뭐 강남 스타일이라든가 뭐 이런 유튜브들에 내가 지금까지 논문을 많이 썼는데 이렇게 정보 공증적인 특징을 보이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근데 상당 부분 좀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좀 이제 공론장의 형태를 좀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웃디그라 높지만은 와 좀 다른 양상을 또 보였어요.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아웃디그라 높았던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죠. 요 이제 이쪽 사람이었어요. 3등이었, 아웃디그가 이제 3등이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본 측 주장은 그러니까 대변하고 논쟁하며 뛰어 엣지 국제 불응을 많이 보였지만은 그러니까 뭐 앞서 얘기했듯 공론장과는 다르건 좀 단순한 반박 그러니까 약간은 그냥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에코잉 하는 거죠 에코잉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 그러니까 약간 선전선동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유튜브 댓글의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 그냥 유튜브 댓글에. 근데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3등이긴 해요. 3등이긴 한데, 앞서 1, 2등에서는 좀 더, 이런 모습은 좀 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 2등 이 사람들이 어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보통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좀 더 심하게 하면 인터뷰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인터뷰 요청을 하거든요. 인터뷰 저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 폐지 운동 이런 트위터에서 조선일보 폐지 운동을 했는 그런 뭐냐 트위터 메시지를 분석하면서 인터뷰 요청을 해서 실제 사람을 만나서 해당 사람을 인터뷰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논문에 나갈 때는 다 익명으로 이제 다 하지만은 그 사람 이야기도 이제 적기도 하죠. 그래서 인터뷰 요청을 이제 하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일본어 댓글 사용자 중에서는 대댓글에 가장 많이 또 받았는 그런 이제 작성자이고 이 사람이 쓴 댓글에 보면 동아시아에서도 세 번째로 강력한 개성을 의미한다면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있는 게 웃긴 게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한다도 할지라도 독도를 얻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좋은 거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사람도 그런 게 본다면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좀 정보 공중에 좀 가까운 사람인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일본의 댓글에 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론적으로 좀은 그러니까 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거 기반으로 이제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댓글 네트워크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보면 이 사람은 인디그리가 이제 2위인 작성인데 인디그리가 2위니까 이 사람 많이 받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케빈 노사 인디그리가 2위.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보면 아웃디그리에는 없어 상위 10등에는 상위 10등이 없어요. 그다음에 비트윈 리스 매기에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댓글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댓글에 대해서 좀 많이 달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러니까 달아줬을까? 그러니까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쓴 댓글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또 그 뭐냐 게재했느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 운영하는 사람과 비슷한 지식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의 어떤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대댓글에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 자기가 미국인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의 어떤 그러한 자기 어떤 이론적인 지식들에 또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러한 영인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제 가장 해서 한국 사람 가운데에서 좀 눈에 띄운 사람, 이 정현성이라고 하는 사람요. 해당 댓글에 대댓글을 314개나 달렸고, 일본어가 포함된 댓글 또한 이제 49개나 달렸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어로도 있고, 뭐 영어로도 있고, 한국어로도 있고, 이 사람도 이제 뭐냐 하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좀 우리가 좀 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 댓글 작성자 중에서 인디그리 값이 두 번째 높은 작성자였던 내용들. 그래서 이 사람도 인디그가 높은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인신공격성인 이런 말들, 예, 좀 그런 원어보다는 좀 차분한 톤으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걸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악플적인 내용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어떤
정제된 메시지를 이제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인디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해당 사람들의 채널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구독자 수를 보면 알겠지만 인디그리 상위 작성자 채널 정보 분석 보면 구독자 수 7명, 10명이잖아요. 그게 유튜브 인플루언서는 절대 아니야.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는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당 이 동영상에서는 인디그리로서 어떤 그 프레스티지 명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지식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유튜브 그냥 파푸한 인플루언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웃뛰기 높은 사람들도 보면 절대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아니에요. 구독자 수가 거의 없잖아요. 2명, 2명, 뭐 30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우리가 소위 동원된 사람들, 혹은 그 소위 알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자기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관여된 이슈에 대한 관여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일본 사람인 걸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 댓글 작성자가 외향 중심에 높고 댓글의 양이 많고 영상에 달린 댓글을 읽어보면 본인들의 주장과 다르거나 같은 댓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동의 혹은 동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집단적 행동주의를 좀 이제 주도하는 거죠. 주도하는 거고. 일본인과 논쟁하기 위해 일본어를 사용한 한국인으로 판단을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인 같은데 일본어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그냥 반박 댓글에 이제 달기로 하고, 그러나 외향 중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외향 중심성이 높은 마당발인 일본어 댓글 작성자들한테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댓글을 당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 어, 어. 그렇죠.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내양 중수성이 높은 작성자들은 일본인, 앞서 얘기했던 약간 정제된 메시지를 좀 이제 했기 때문에 내양 중수성이 높은 사람들인 것 같고, 그러나 영어를 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일본인과 한국인 논쟁할 때 그 영어 작가가 70% 되는 것이 뒤단 다 영어권 사람들이 단 것은 아니다. 그럼 영어권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0%를 영어를 달았다는 것은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어느 정도의 어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 댓글 작성자들도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어떤 그룹, 코어 그룹이 있느냐, 그죠? 코어 그룹이 있느냐, 서로 간에 알면서 타이트하게 자기 코어 그룹이 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니까 팬덤적인 현상이 여기 있느냐. 그래서 좀 그것도 좀 팬덤적인 현상이 있으면 코어 그룹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끼리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좀 개별적인 활동인 것으로 이제 보이지만은 여전히 개별적인 활동이지만은 집단적 행동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스피커들한테는 좀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댓글에 나는 내용, 앞서는 그 사람들을 받는 거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봤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토탈 코멘트들 많이 남겼는 사람들, 그러니까 코멘트가 많이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댓글을 많이 받지 않았으면 앞서 얘기했던 인디글이라든가 아웃디글이라든가 비트윈리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코멘트 위주로 보면 일단 첫 번째 오 사람은 아웃디그가 많이 했던 이 사람들인데 역시 코멘트도 많이 남겼어요 사실은. 근데 일본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 점유율 보면 일본 사람은 역시 와 98%를 영어로 이제 남긴 거예요. 98%로 영어로 당겼어요. 그 다음에 코멘트를 많이 남긴 사람들의 특징들이 영어 코멘트가 많았다라는 거죠. 영어 코멘트가 98%, 91%, 90.1, 86.6 그러니까 코멘트를 많이 남은 사람이 영어로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디에서도 그 일본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 부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코멘트 순서의 상위 10등 보면 한국어 아이디로 추정되는 게 좀 그렇게 눈에 쉽게 찾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네, 물론 뭐 이상한 문자라든가 뭐 절 표시도 이상 한국 사람들이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 보면 11개는 한국어 동시 작성으로 해놓은 사람,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면
일본어 코멘트도 한 절반 정도 돼요. 46.6%, 영어도 37, 그 다음에 뭐냐, 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어, 일본어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도 작성하고, 그러면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언어, 예, 특정한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서 좀 이제 했는 케이스가 되죠. 이런 사람들도 좀 뭐,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사람도 흥미로운 사람이었고요. 일본어 댓글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는가라고 보면 당연히 뭐 일본어 한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다케시마라는 죽도를 많이 썼고, 그러니까 일본어 단어 원문이고 그 다음에 한국어 뜻을 옆에다 붙여놓은 거 영토. 그 다음에 뭐 아니다, 뭐 한국 땅이 아니라는 거, 조선 울릉 뭐 주장, 한국이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중국 재판소 이런 단어들을 이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냐 일본어로 작성한 댓글인데도 조선 울릉 등 한국의 고유명사가 있다라는 걸 보면 상당 부분 이 정보 공중이다, 지식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재판소 등의 단어가 이제 올려져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를 뭐 해결하자라고 그래서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했고요. 빈도수하고 그 다음에 표준학하고 이제 넣어놨고요. 핵심 단어들을 클러스터들을 이제 보면 클러스터라는 단어의 어떤 그 그룹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룹 1에 포함된 단어들을 보면 이제 다케시마, 샌프란시스코, 국제조약, 근거, 영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하게 국제적으로 우리 얘기하자. 한국, 일본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리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자. 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보면 그 동영상을 올렸던 게시자와 입장이 어떻게 하면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국제적 이슈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그런 그룹핑을 만들고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냐 계속 이 문제의 글로벌한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그룹핑을 그룹 1하고 그룹 2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일본의 댓글 클러스터 이제 사례에서 나왔던 단어는 일본어 댓글도 이제 실제로 붙여놨고요. 그걸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국에 살아서 독도의 옛 명칭 우산도가 울릉도 활동명칭 기록이 하지만은 뭐 독도가 증명이 아니라고 조목적 반박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소위 말해서 제밍하고 문화 교란의 사례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좀 이제 흔드는 거죠. 흔드는 거. 기존의 질서를 이제 흔들면서 이제 일단은 흔들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금 정리시키는 그런 걸로 이제 계속 장문에 이런 것을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도 문제를 그렇게 사법 재판소에 이제 해부한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영토의 어떤 분쟁화를 이제 싣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여론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좀 더 모빌리제이션 동원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을 이제 보여놨다고 했어요. 일본어 댓글에서. 영어 댓글에서는 보면 특이했던 것이 어퍼스트로피 S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땅이다라는 그걸 좀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일본의 땅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조약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가 있다, 에비던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다음에 엘리 동맹국이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까 이승만 라임의 승만이란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케핀이라고 해서 이제 해방 직후 연합군 총사령권의 일본 통치권에서 정한 영토에 대한 규정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죠. 상당 부분 그러니까 역사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 영어 핵심 단어들을 이제 응용만 보면 여기서 단어 글자 크기가 클수록 빈도수가 이제 많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보면 이제 재팬이 S하고 S 어파스트로피 그래서 일단 뭐 다케시마가 일본의 것임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측면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국제 조약화 그래서 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앵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어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그램 단어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단어가 이제 어디로 이제 그 다른 단어하고 연결되는지 요새 유행하는 챗 GPT 같은 게 이런 앵그램에서 나타난 요 A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B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영토 일본의 영토라는 그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뭐 시각화의 어떤 뭐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그 나타난 단어들을 보면 그러니까 네 가지 그룹핑인데 우중도와 다케시마, 국제적인 통치, 영토의 어떤 근거, 그 다음에 일본의 또 영토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역시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영상 운영자가 이것이 갈등이다라는 것을 던지고 여기에서 일본인 사람들은 갈등이 아니라 이것은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댓글 하나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동영상 운영자가 이게 갈등이라고 하는 퀘션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 작성자, 일본 댓글 작성자들이 영어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는 그런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동영상 작성자도 인터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국 또한 언어보다는 영어로 일단 커뮤니케이션 하는 측면이 있다는 발언했을 때 특히나 일본 지식인들이 영어가 잘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일본은 우리가 흔히들 내셔널 리서치 시스템이 강하다. 그래서 일본은 유학도 잘 가지 않잖아요. 그래도 도쿄대 교수가 다 되고 하는 거잖아. 프랑스하고 비슷해요. 일본하고 프랑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의 지식인 중에서도 상당히 개방성이 높은 지식인이 높은 강하고 그런 공중력이 강한 크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상당히 잘 알고 있고 문화 교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른 연구들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들도 하여금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정치적 콘텐츠 공유하도록 만드는가라고 하는 이 영어 논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추종자가 많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콘텐츠가 더 많이 공유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럴 것 같아, I think보다는 그 I am sure 이런 콘텐츠가 더 많이 공유되는데 그러한 댓글 작성자들이라는 거죠. 일본의 댓글 작성자들은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에 차 있고 그 다음에 추종자가 많은 건 아니지. 왜냐하면 아웃디그리니까 인디그리가 추종자가 많은 거고 아웃디그리는 자기들이 마당발인 거잖아요. 근데 추종자가 많았는 사람들도 보면 확신에 찼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성에 찬 그러니까 이성에 찬 그러한 톤으로 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최소한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기지만 하지만 이게 이제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웹 2.0에 대한 그 질문은 잘 없었잖아요. 이게 왜 근데 우리가 애초에 기획서를 쓸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웹 2.0에서 한국이 그러니까 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웹 1.0에서는 우리가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웹 2.0에서는 우리가 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보면 그러니까 웹 2.0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거에 더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웹 1.0은 정보의 전달이고 웹 2.0은 정보의 교류잖아요. 근데 웹 1.0의 정보의 전달이 이제 아까 2번이어서 2번을 이제 다시 브리핑을 할 건데 웹 2.0 1번 지문에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참조형 자료들은 그러니까 댓글 내용들하고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넣어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지금 브리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코멘트 컨트롤 좀 딸 것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이제 2번 질문, 2번이 오히려 웹 1.0이었잖아요. 그래서 웹 1.0인데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갈게요. 웹 1.0을 이제 했는 건데, 예, 그 하실 때 가정이 예. 영어를 썼던 사람들이 일본인일 거라고 가설을 세웠고 시작하셨잖아요. 일본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해당 아이디가 일본어일 가능성이
아이디 때문에 일본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 거죠. 그다음. 예. 영어로 댓글을 단 사람들도 일본이 높을 거라고 가설을 세우고 시작하셨는데 예, 예. 그 뒤에도 이제 이거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 이 영어로 댓글 단 사람들도 일본인이 많더라. 예, 예,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냐하면 일본어를 한 번이나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항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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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져 예. 있었어. 예, 아까 여기 지금 토탈 코멘트에서 지금 보면 그 사람 일본어를 썼고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토탈 이 사람은 아이디는 영어잖아요, 그렇죠? 아이디는 이제 영어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 토탈 코멘트가 873개인데 일본어로 단 댓글이 그러니까 4개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어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제 가정을 한 거는 맞죠? 네,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아이디에서도 미유 일본인이 좀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영어로 댓글이 75% 있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러한 영어권 국가에서 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 댓글의 내용 분석이 일본어 댓글에서의 내용 분석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비영어권의 사람들, 특히 일본 사람들이 영어로도 다른 것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멘트 수가 높은 사람들이 일본어로 이제 작성했다. 뭐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말씀하고 가지고 아니면 두 번째 것까지 하고 토론을 해도 되고요. 두 번째 거 할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웹 2.0이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웹 1.0으로 갈게요. 웹 1.0은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이트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이트를 이제 좀 봤어요. 이제 홈페이지 자체가 원래는 이제 웹 정보의 전달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교류하는 건 아니잖아. 소통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일단은 이제 주신 사이트가 한국 독도 홍보 웹페이지 독도.mofa 그 다음에 일본 독도 홈페이지 근데 이 사이트들을 하는데 좀 기술적인 이슈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웹사이트 구성이 이제 한국은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게 작성이 됐었어요. 독도 mofa go.kr 그 다음에 뒤에 뭐 코리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독립적인 도메인으로서 이제 소위 우리 크롤러라고 하는데 크롤러가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본어 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독립적인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뒤에 그러니까 서브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크롤러가 이제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트래픽 쪽의 정보들은 먼저 이게 지금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 트래픽을 추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요게 웹 홈페이지가 얼마만큼 웹에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두 개 조사를 했는데 요 트래픽 조사는 한국 거밖에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웹에서 영향력, 사람들이 얼마만큼 홈페이지를 언급하고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고 영향력은 두 개 다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한국 쪽 거를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분석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달 3개월치를 이제 좀 트래픽을 봤어요. 그러니까 트래픽을 보니까 이 사이트가 상당히 방문자가 많더라고요. 방문자가 많고 32만 그 유니크 방문자는 뭐 하고 비지트 방문 한번 오면 1분 정도 있고 그래서 있는데 이 뭐 특이한 사항은 방문이 많았는 날에 보니까 역시 이슈가 있던 날이에요. 일본 뭐 강제징용 배상 회담이라든가 일본 지리 정보의 독도가 포함되고 그다음에 뭐 고유한 방문자가 많았는 날도 대구에서 대학시민의 규탄 집회가 있다라든가 그런 형태로 이제 뭔가 이슈가 있었을 때 역시 이 사이트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해당 사이트의 어떤 뭐 대표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독도 방어 훈련이 실시했는 날 방문 시간도 길었고 일본 다케시마의 날 해서 뭐 이슈가 있는 날 이거 일단 대표 사이트로 사람들이 인식은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어떻게 이제 검색하느냐 봤을 때 그 검색해서 오게닉 서치가 이제 사람들이 검색하면 이 사이트들이 딱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런 거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 혹은 뭐 포털에 잘 노출된다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외교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자체는 잘 노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된다고 다이렉트는 그 주소를 알고서 바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전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느냐? 한국 사이트는 역시나 뭐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86.92%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86명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좀 들어왔어요. 3.57 정도 사람들이 이제 좀 들어왔는데 뭐 그렇게 특이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 9명 가까이가 들어오니까 한국 내에서 역시나 그 독도 관계된 정보에 그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어들을 사람들이 쓰면서 이제 들어왔느냐 당연히 독도, 한글, 그 다음에 영어 독도 그렇죠? 한자로 뭐 독도 또 일부 뭐 5% 정도 있었어요. 한자로 독도도 있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른 뭐 좀 우리가 특이한 단어들도 좀 있었어요. 독도 주민 이런 것도 있고 에비던스 대리족도 하여튼 그래서 홈페이지는 어떤 우리 어떤 대표 사이트로서 그러니까 엔트리 포인트로서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키워드 관련된 키워드를 했을 때 다 이제 이쪽으로 유입이 되도록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들에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하면 검색 엔진에서 이제 사이트 한 개만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경쟁하고 있는 어떤 걸 다른 걸 보여주냐고 했을 때 독도 재단 사이트 kdokdo.com 이게 가장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미디어 전략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버티컬 미디어 이런 전략 얘기하거든. 예컨대 모 매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매체가 있어가지고 미디어 소위 말해서 지형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 보면 이제 만약 한 가지 더 내가 조언을 하자면 외교부에서 독도 재단 사이트하고 같이 뭔가 어떤 연합 전선을 하면 이 전체적인 웹 1.0 공간에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k독도닷컴이 뭐 37.3% 정도를 해서 같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게 좀 특이사항은 뭐 부산 지자체 웹사이트가 이제 좀 두 번째 많이 등장했는데 알아보니까 여기에 독도 관계된 자료들이 영어로 좀 올라와 있고 좀 그런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학술적인 자료들이 이제 나왔는데 요 부분이 조금 흥미로울 수 있어요. 학술적인 요 부분이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좀 뒤에 가서. 그래서 일단은, k독도닷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홈페이지의 역할은 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웹 영향력을 좀 보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웹 영향력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앞서 웹 트래픽은 조금 이제 비용 대비 좀 효과라고 얘기하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웹 영향력은 좀 그러한 의도적인 어떤 것보다는 좀 더 그렇죠. 의도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이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통제가 하기 힘든 소위 말해서 언드 그러니까 우리가 획득하는 거죠. 획득하는 거. 우리 언드 레퓨테이션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는 없잖아. 페이드 미디어가 있고 그다음에 언드 미디어가 있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미디어가 있고 그 웹 트래픽은 약간 페이드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웹 영향력은 언드죠.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얻어야 되는 거죠. ENI 언드. 그래서 이걸 이제 구글에서 이제 두 개의 그 주소를 넣어봤어요. 독도 mofh.go.kr 하고 앞서 일본 사이트하고 그걸 해서 이틀간 저희들이 이제 수집을 해봤어요. 이틀간 수집을 해봤어요. 해봤더니만 역시나 한국 거는 그 해당 우리가 이제 이 뭐냐면 구글에서 검색어를 하면 쭉 이제 히트 카운트 해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결과 몇 건이 나왔습니다라고 나는 거죠. 그래서 검색어를 했을 때 한국 우리 외교부 사이트에서는 888건 나왔는데 일본은 1830건 나왔죠. 벌써 이게 두 배가 넘었죠.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본 해당 사이트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언급하거나 링크를 하거나 했는 게 많은 거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벌써 많다는 거죠. 일본 그 해당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일단 국제적으로 더 너무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그다음 그것을 이제 중복되는 걸 제외하고 봤을 때도 일본이 그러니까 두 배나 많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쭉 사이트들을 많이 이제 주구장 URL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막 나와 있는 구체적인 웹페이지 주소 긴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도메인 수준으로까지도 다 보면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완전 숫자가 두 배 차이가 나고 있죠. 그만큼 일본어의 사이트가 그렇게 주소가 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를 언급하거나 링크했던 것이 웹 전체에 많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냐면 웹 1.0도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그걸 좀 획등고 또 물음표가 되는 거죠. 웹 1.0에서도 페이드 한 거는 잘하고 있는데 언드 했는 거는 우리가 좀 자자하지 있느냐라는 그 문제가 생겨되는 거죠. 페이드 하거나 온드, 페이드, 온드 뭐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한국의 사이트를 언급했는 것들의 도메인에 보면 ORG가 이제 37%, KR이 22%, 그다음에 닷컴이 17%. 그래서 이게 뒤에 뭐 TLD라고 하는 게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맨 마지막에 끝나는 도메인. OIG는 우리가 비영리 기구들이 보통 하고요. KR은 이제 한국 사이트랑 확실한 거고 이제 닷컴은 이제 커머셜 사이트들을 이야기하고 여기도 보면 이제 그다음에 재팬도 있고 GOV는 미국 정부 사이트거든요. 미국 정부 사이트. 근데 탑 3들을 보면 이제 ORG, KR.com 그러면 역시나 이거 보면 한국 내에서의 정보 전달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국 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KR이 지금 22.9%나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을 보면 보세요. 일본을 보면 ORG가 27, 우리가 맨 비영리 기구인데 EDU는 미국 대학만이 쓸 수 있는 독점적인 탑 레벨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다른 대학들은 EDU를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EDU를 이제 인터넷이 미국에 지배하에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gov 미국 정부만 쓸 수 있어요. .edu 미국 대학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edu가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거의 지금 밑에 있는 소수잖아. 5.7이잖아. 그런데 여기 EDU가 있죠. 그러니까 학술적인 걸 할 때 뭘 더 잘 그러니까 레퍼런스 다느냐? 일본 사이트를 지금 레퍼런스 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 정부 .gov는 미국 정부밖에 못 써요. 다른 나라 정부는 못 써. 이것도 보면 4.3%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는 소스로서 일본 사이트들을 더 많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이고요. 뒤에 나라들도 보면 SG 싱가포르, ID 인도네시아, 뭐 D 독일, PL 폴란드, FI 프랑스, IT 이태리, MI 말레이시아, ES 스페인, CH 스위스 이런 거좀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MIL도 미국 국방부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독점적으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웹 영향력이 그러니 인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단독으로 정보 전달을 하기에는 잘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다음에 또한 국내용으로 한국 사람들만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탑 레벨 도메인을 하면 이게 흥미로운 이제 시각화잖아요. 한국 재팬 보면 한국어 재팬하고 같이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 봐요. 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와 JP 그러니까 한국어 언급하고 있는 외교부 사이트를 언급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서는 일본어 사이트가 있어. 그렇죠? 있잖아. 그런데 일본 외교부 사이트를 언급하고 있는 중에서 다 KR은 하나도 없어요. 다 KR은 없어.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이 아예 배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각 KR의 영역에서는 일본 외교부 사이트 자체를 거의 뭐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배제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얘네들은 얘기하면서도 우리 거를 하고 있잖아. JP가 여기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GOV, EDU가 여기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 일단 뭐 숫자에서도 보면 다양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컨더리 탑 레벨은 영남대 같은 경우는 yu.ac.kr이잖아. ac가 이제 세컨더리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타나고 그 앞에 것까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보면 이제 org.com 아까 나왔고, 그 다음에 go.kr, kr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죠. go.kr 정부 사이트, 그다음에 or.kr 한국의 비영리 사이트, edu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라는 거 이제 얘기하죠. 그 다음 일본을 볼까요? 일본을 보면 그러면 JP인데 정부 사이트명 왔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UK도 보면 UK인데 영국이잖아. UK 영국인데 AC 어카데미 그 학술 기관 영국의 ORG에서도 왔거든. 그다음 리서치 맵.jp에서도 왔고 싱가포르에도 왔는데 싱가포르 아까 어디서 왔느냐? EDU 교육기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EDU 교육기관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학술적 논의, 아카데믹 섹터에서의 어떤 우리의 어떤 웹 영향력이 상당 부분 조금 약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컨더리 탑 레벨 도메인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go.jp, gov.su, ru 해서 여기 부분들 한국은 또 공통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 나왔고요. 그다음 한국만 쓰고 있는 한국은 보면 대부분 KR 사이트다. 그래서 있는 거고요. 네, 요거 LG.jp가 일본 그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지금 한국 거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이제 좀 너무 국내용으로 머무고 있다는 거. 전체 사이트 지도를 시각해 했는 건데요. 이제 한국의 거 외교부를 많이 언급했는 거는 뭐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뭔가 우리가 대표적인 오 하나 걸 이제 잘하고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이걸 뭐 좀 작업을 했겠지.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쪽에서는 이제 한국 거는 이제 많이 이제 ORG가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이 됐다는 거죠. 아까 ORG가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사이트에서 다양성이 이제 높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한국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사이트를 보면 미국 의회, 일본 외무성, 미 국립 아시아 연구국, 러시아 소재 논문 저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역 연구 포럼, 과학 도서관 보면 학술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학술적인 게 많잖아. 학술적인 것들이 동시에 언급을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외교부의 사이트라든가 내용들이 이러한 학술 소위 말해서 이 지식인들이 하고 있는 아카데믹 섹터 소위 말해서 이쪽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든가 혹은 그러한 것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좀 1차원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외교 문서를 반복하는. 근데 물론 그것이 이제 논쟁을 키우지 않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건 뭐 관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겠죠. 관점에 따라서 이게 뭐 전략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더 전략일 수도 있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한국이 출연했던 사이트들에 보면 이제 위키피디아 이제 웹사이트 그러니까 뭐냐면 루마니아어,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뭐 예컨대 위키피디아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나 위키피디아 루마니아 위키피디아 사이트 리앙쿠르에 이제 한국들이 언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위키피디아, 뭐 프랑스 위키피디아 그래서 그 ORG도 사실은 그 위키피디아에서 다 왔는 거고 그 언어별로 다른 위키피디아에서 왔는 거니까 이게 뭔가 특이한 사항이라고는 이제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당 부분 위키피디아를 대신 작업해준 에서 이제 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시마네에 앞서 말씀드렸던 에서도 한국어를 언급을 했었다는 거. 얘네들은 그래서 한국어도 와서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한국하고 일본 웹사이트를 언급하거나 링크해 있는 사이트들이 어떤 사이트들이 아느냐. 그건 이제 소위 말해서 해당 사이트를 우리가 다 일일이 방문해서 하기보다는 해당 사이트에 소개하는 정보들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포항 MBC는 유튜브 이렇게 해서 소개하는 요 정보, 요약 정보, 우리 스니펫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죠. 태그 정보, 요 정보를 뽑아서 어떤 사이트들이 있었는지 본 거죠. 일단은 언어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영어로 작성된 것들이 많았어요. 영어로 작성된 것들이 많았고, 다음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근데 이제 영어로 이제 작성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이제 작성된
그래서 영어권에 웹사이트 많이 했고, 이제 일본도 영어권에 많은데, 일본은 영어권에서도 뭐 프랑스어라든가 뭐 폴란드 이것도 좀 보였는데, 일단은 여권 사이트들이 이제 좀 많이 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일본에 등장하는 뭐 한국어, 그러니까 스니펫 해가지고 이제 뭐 한국 바로 알림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단어들, 그 해당되는 언급했는 그 사이트들이 했던 그 상위의 20개 이제 단어들 보면 뭐 코리아, 독도, 아일랜드, 모파, 리퍼블릭, 유스, 재패, 다케시마, 포린, 어피어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중립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유스라는 단어도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의 출처로서 한국 사이트를 언급했구나라는 것 정도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정보의 출처.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 보도를 할 때 그러니까 객관적 중립 보도가 양적인 중립 보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중립 보도 차원에서 한국어 사이트들 같이 언급했는 한국 외국어 그 사이트를 같이 언급했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좀 보였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일본 쪽 사이트들에서는 보면 좀 뉴스라는 이름보다는 약간 이게 이제 어떤 분쟁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일본 사이트들을 언급했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분쟁이라는 것을. 그래서 분쟁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일본 사이트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좀 뭐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어떤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한국 외교부 사이트에 가는 거고 또 분쟁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뭔가 그럼 뭐 나는 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은 뭐 분쟁에 관한 옹호라든가 뭐죠. 그런 다음에 일본 그런 게 좀 더 그런 것에서 한국 사이트를 좀 언급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외교부하고 인터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교부가 어떠한 그 홍보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디그리 비트윈니스 크로스니스를 이제 살펴보면 일본 쪽의 사이트에서 당연히 뭐 재팬, 아시아, 코리아, 뭐 다케시마 그다음에 이런 단어 그래서 세계 지표 모두에서 나타난 단어들이 거의 대동소이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동해 이스트시 동해 얘기했고 한국어 쪽에서도 뭐 세계 사이트에서 나오는 것이 좀 크게 다르지는 이제 않았던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단어들을 이제 군주화 해가지고 이제 살펴봤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거 일단 뭐 다국어다 보니까 영어가 많지만 다국어다 보니까 이제 군집들에 대해서는 여러 군집들이 나타났으니까 그 이슈들이 좀 이제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그 독도 홍보 페이지는 그 다양한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절대적인 그 수에서도 많았지만은 어떤 질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도면과 그 다음에 사이트들이 이것을 좀 언급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서도 그렇고 질적으로서도 그렇겠다. 근데 한국어는 한국의 외교부의 독도 웹페이지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서만 국제적인 어떤 그 언급이 조금 있었지 나머지에서는 좀 없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그에서는 학술적인 것을 언급할 때 한국 외교 사이트, 한국 외교부 사이트를 좀 이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정도가 이제 웹 1.0에서의 어떤 결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언급했는 사이트들을 이제 조사했을 때도 언어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본 쪽이 좀 더 다양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근데 한국 뉴스라고 언급했는 사이트가 많았는 걸로 봤을 때는 한국 거에 할 때는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중립적인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한국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한국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 쪽에서는 다양한 뭐 센카쿠라든가 차이나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도 나타나고 아시안 퍼시픽이 나왔을 때 좀 인덱스하게 얘기할 때 좀 심층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웹 1.0도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뭐 그거는 캐천 마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 분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분야라고 흔히들 무슨 분야라고 얘기하냐면 공공 외교라고 얘기를 흔히 얘기하거든요. 외교부에 공공 외교과라고 하는 것도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공 외교가 뭐냐라면은 기존에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것을 외교의 어떤 좁은 정의가 뭐냐면은
외교관이 하는 모든 행위를 외교다라고 이렇게 이제 좁은 정의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뭐냐 그 정의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하는 것도 외교다라는 정의가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공외교라고 이름을 붙여지면서 정치 외교학과에서도 이제 공공외교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그래서 공공외교과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는 공공외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우리 연구팀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관광 투어와 관계된 사이트를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에서 페이스북과 이제 한국 일본을 비교한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공공외교 특히나 온라인에서의 공공외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 논문은 이제 관광 쪽이에요. 관광 쪽.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KNTO, 일본의 KNTO 했는데 보면 일본이 상당히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못하고 있어. 근데 그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일본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 그렇죠? 그런데 한국 관광부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전략들을 많이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그 공공외교, 디지털 공공외교가 관광 분야에서는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고, 하여튼 한국 외교부에서도 상당히 좋아했고, 논문도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상당한 국제적인 관점에서 페이스북의 댓글 전략도 그랬고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이제 이런 거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론에 보면 단기적인 거, immediate, 그 다음에 intermediate 그러니까 중기적인 거, long, 그 다음에 전략의 목적이 단기적인 것은 reactive 하는 거고, intermediate는 proactive 하는 거, long한 건 relationship 구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PD가 Public Diplomacy, Public Diplomacy 도구에서 단기적인 Advocacy, International Broadcasting, 그다음에 Intermediate International Public Relations, Corporate Diplomacy, Long에서는 Cultural Diplomacy, Exchange, Branding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은 이 퍼블릭 디플로머시가 지금 상당히 보면 애드버케이시하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트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렇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한국하고 일본의 독도와 관계에 대해서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여기서도 보면 이제 유스 매니지먼트를 좀 하고 유스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데 이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가고 있는지 근데 이제 우리는 아예 나는 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 롱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릴레이션 빌딩, 그다음에 페이버럴 컨디션스 이런 전략을 가야 되는 그럼 이게 롱 전략이 학술적인 이런 아카데믹 섹터하고 연결되는 전략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는 좀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프레임워크에서 보면 근데 관광 분야는 우리가 그걸 되게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관광 분야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에서 보면 조금 글쎄요. 커뮤니케이션 학자의 발전에서는 좀 애매한 우리가 근데 하여튼 걔네들이 외교부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이 홍보 전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상. 그렇죠. 이상으로 해 저희들이. 저희가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